안녕하세요. 남태한 약사입니다. 오늘은 식품에 사용되는 숙취해소 문구,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숙취해소 문구의 표시 광고의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시장의 효과 입증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되면서 다양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고 준비가 완료되고 있고 효과가 입증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규제 강화의 근거는 23년 6월 19일에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 숙취해소 표시 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 적용 시험의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체 적용 시험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체 적용 시험을 다음처럼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어요. 시험 방법은 RCT를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더블 블라인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 크로스오버 디자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 식품을 선정할 때는 엔드 프로덕트, 최종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원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원재료를 시험 물질로 선정해서 인체 적용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 이 숙취해소에 기능성이 있다고 입증된 원재료의 함량과 동일한 함량을 최종 제품에 넣어서 만들어야 되고, 최종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공정에 있어서 다른 원재료가 들어가거나 제조 공정에 원재료의 기능성 및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최종 제품에 이 원재료를 넣은 것을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라고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시험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요. 속치 방법은 보시면 되게 디테일하게 또 설정이 되어 있는데, 시험 당일날 저녁에 표준식으로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식사 후 2시간 다가 시험식품 또는 대조식품을 경구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알코올을 30분 안으로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재밌는 건 먹는 안주라든지 금식 시간, 물을 언제 먹어야 되는지도 다 정하고 있다는 부분들 재밌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실제 시험자들은 3번, 정확하게 이제 2번 방문을 하겠죠. 2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전에 방문을 해서 문진을 하거나 피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인체적용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인체적용 시험과 그 임상시험을 크게 구분할 때, 우리가 의약품의 임상시험은 실제 그 질환을 가진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인체적용시험은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혈액학적 검사나 뇨검사, 활력지구를 검사했을 때 질병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전에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디데이, 해당 날 방문하게 되면 2시간 전에 식사를 하고, 시작 30분 전에 시험식품 혹은 대조식품을 섭취를 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혈액 채취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니셜 타임, 그리고 15분, 30분, 1시간, 2시간, 4시간, 6시간, 15시간 체열을 하고, 체열이 끝나고 나면 혹시 증상과 관련된 설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문 결과를 또 통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둔 바이오마커는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설문지, 폐소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고, 두 번째는 섭취한 알코올의 농도, 그리고 세 번째는 아세탈데히드 농도를 측정해서 대조식품과 시험식품의 차이가 유의성 있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재밌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문지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AHSS라 그래서 알코올 행오버 시비리티 스케일이라 해서 알코올 숙취 심각 정도 설문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글 번역판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12개 항목에 대해서 없음 0점에서 심해, 죽을 것 같아, 극단에서 10점까지 스케일을 각자가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시험 항목은 AHS라 그러는 설문지가 있는데, 어큐트 행오버 스케일이라서 급성 수치 정도를 보시는 것처럼 이 9개 항목을 가지고 0점에서 7점까지 스케일로 측정한 후에 이것을 통계를 내서 유의성을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체적용 시험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도 보면 간 건강 관련된 원료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과 숙취해소제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숙취해소 자체는 우리가 한 번 먹거나 혹은 단시간에, 오늘 혹은 내일이죠. 이런 단시간의 알코올 섭취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개선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간 건강 관련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적용 시험 자체가 숙취해소에 비해서는 롱텀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12주까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간 건강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두 번째는 비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세 번째는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 처음에 두 가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세 번째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나, 이 원료 같은 경우는 12주 동안 어떻게 보면 비교적 긴 시간 동안에 실제 알코올성 간 손상으로부터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숙취해소랑은 조금 그 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숙취해소는 단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와도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러면 숙취해소 이 문구 표시 광고는 과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에 숙취해소 문구를 표시 광고하려면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그 기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인체 적용 시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알코올, 아세탈데히드처럼 숙취의 원인 물질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이 입증하든지, 혹은 숙취 증상에 대한 개선 정도가 유의성 있게 관찰되었을 때 숙취해소 문구를 제품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숙취에 대한 기능성은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건강기능식품 원료들과 구분되는 부분이, 취해소의 기능성은 일회성 혹은 단기간의 개선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식품 오븐 레이블 숙취해소 문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